32쪽입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약간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주가 이제 빅뱅 이후에 원소들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수소랑 헬륨까지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수소도 물론 있는데 다른 원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랑 헬륨 말고 나머지 원소들이 있어요. 좀 무거운 원소들. 무거운 원소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수소랑 헬륨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요런 그림에서 수소랑 헬륨까지만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수소 원자,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10억 년 정도, 한 8에서 한 10억 년 정도 흐르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요. 별과 은하. 그러니까 별과 은하 내부에서,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그거를 오늘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구성 원소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98% 차지합니다. 근데 수소랑 헬륨은 우주 초기에 생성이 대부분 됐어요. 우주 초기에 대부분 됐습니다. 근데 지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 헬륨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철이 제일 많아.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철은 지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각 말고 핵에 많습니다. 핵에 많아요. 내핵이나 아니면 외핵에는 대부분 철하고 니켈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많고 그 다음에 산소랑 규소가 많은데 이 산소는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 말고 암석을 구성하는데 산소가 들어가요. 암석. 얘네 둘은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자꾸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고 밑줄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좀 안 졸리기도 하고 공부 시간 자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수업은 수업대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수업할 때 외우는 거다. 수업할 때 밑줄 긋기도 하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도 치고 공부 습관을 좀 들이시고 펜도 연필만 쓰지 말고 이렇게 삼색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학교 수업할 때도 그냥 멍하니 있거나 그냥 뭐 땅바닥만 보고 있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꾸 이제 칠판이랑 이제 보면서 수업 시간 내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 하지 마시고 따로도 못 하지만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핵이나 외핵에는 철이 많고 우리 주변에는 이제 밖에 나가보면은 이제 뭐 땅바닥이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잖아 원래는. 그죠? 네, 돌멩이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네, 흙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멘틀과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걔가 SiO2 요런 애로 되어 있어. 몰라도 그냥 적는 거예요. SiO2. 그러니까 Si가 규소고 산소가 O인데 Si는 한 개고 O는 두 개거든요. 산소가 더 많은 거예요. SiO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니켈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1등은 철이고 2등은 산소야. 1등, 2등은 아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걸 외워야지 문제 풀 때 팍팍 풀려서 이제 공부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생명체는 산소가 제일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소가 왜 많냐면, 생명체는 물이 많아서 그래,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 생명체는 한 60에서 70% 가까이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수소 2개고 산소는 1개인데, 산소가 더 많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산소의 질량이, 원자량이 수소보다 훨씬 커서 그래요. 이해하실까?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산소는 16이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거는 질량 퍼센트입니다. 질량 퍼센트. 그 다음에 탄소 이런 게 많고, 탄소는 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구성 성분이죠. 그 다음에 수소가 많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외우셔야 돼. 1등, 2등, 3등. 3등까지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언제 생겼냐, 이게 궁금한 거죠. 수소와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빅뱅 후 수십억 년 정도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고, 여긴 수십억이라고 되어 있네. 어떤 책은 한 10억 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한 8억 년 정도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별이 탄생하고 별이 진화하는 거야. 별. 진화는 이게 별이 진화하는 거야.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지구에는 산소, 탄소를 비롯한 100여 종이 넘는 원소가 존재한다. 사실 자연적으로는 90여 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체 원소는 전체는 118종인데, 근데 이건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118종인 거고, 자연적으로는 90여 종이 있습니다. 우라늄이 92번이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고, 93번부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100여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자연적으로는 한 90여 종 정도 존재를 한다. 지구의 주요 구성 원소,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는 철과 산소이다. 1등, 2등. 하지만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다. 이게 암석의 성분이 암석 성분이에요. 암석 성분.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인 철은 많은 양이 지구 핵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거 읽으시는 거, 읽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까닭. 산소는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외우시는 거, 이런 거. 산소 지 혼자 존재하는 거는 이제 공기 중에 O2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랑 결합을 해서 다양한 그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반응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물질이랑 자꾸 반응을 해가지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별에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별이라는 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구별에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근데 지구는 별은 아니에요. 지구는 행성이고 스스로 핵융합 반응하는 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 이런 게 별인 거죠. 태양이랑 밤하늘에 떠 있는 별, 그런 게 별인 거죠. 근데 별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빅뱅 이후에 수소랑 헬륨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우주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기도 하겠지만, 중력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뿌옇게 모여 있는 데는 성운이라고 해요.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주로.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운이 원래 엄청 커요. 여기 무슨 독수리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수리 성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별명입니다.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성운에, 여기에 별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기에 엄청 많은 거. 이게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런 성운이. 그러니까 이런 성운 안에 다른 곳보다 밀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밀도가 높은. 그런데 거기면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커서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서 성운을 이루고, 그 성운 안에 있는 밀도가 큰 부분에서 별이 되는 겁니다. 생성된 성운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자꾸 퍼져 나가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모일 때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그걸 중력 수축이라고 해요. 중력 수축.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은 온도 높아지고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모이면은 온도가 높아져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별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운이 있는데 이게 모이다가 이렇게 모이다가 여기 가운데가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이는데 그거는 아직 핵융합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원시별이라고 말해요. 원시별. 그래서 성운에서 일단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그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근데 전부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특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이 별을,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을 뭐라고 하냐면 쓰세요. 이게 주계열성이라고. 주계열성. 용어가 처음 나오면은 자꾸 쓰고 익숙해져서 외우셔야 됩니다.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한 1500만 켈빈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 밑에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거든요. 얘가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합친 거예요. 요게 될 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게 이 4개의 질량보다 얘 질량이 작아요. 4개 합친 것보다 얘가 작아, 좀. 근데 그게 뭘로 되냐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식이에요. E는 mc제곱, 이렇게 써봐봐.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m은 질량 결손을 의미하고 질량 줄어든 거, 델타 m이라고 쓰는 게 좋은데요. C는 빛의 속도를 말해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엄청 높잖아요. 3 곱하기 10은 8승m/s 거든요. 그거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만약에 한 1kg 정도 준다. 1kg 정도가 뭐 질량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9 곱하기 10의 16승줄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세기도 어렵지. 이거는 공이 16개가 붙는 거기 때문에 10억만 해도 9개 붙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kg만 에너지로 전환해도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여기 막 있잖아요, 물질들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물질이 되는.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려면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원시별, 그 이후부터는 별이라고 하고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시죠? 그럼 일단 여기서는 뭐 되는 거냐? 수소가 헬륨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가 헬륨이 되는 반응. 여기 전자만 붙으면 헬륨이거든요. 수소 원자핵이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계열성이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이고, 별의 크기, 광도는 뭐 빛의 세기 이런 겁니다. 그런 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거를 읽어두셔야지 나중에 지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주계열성은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돼. 다 했는데 모른다고. 문제 풀려고 하면 모르니까 엄청 오래 걸리니까 하기 싫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졸리고 이런다고요. 별의 크기,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별의 일생은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별의 수명이 있어요. 별도 수명이 있습니다. 태양은 한 100억 년 이런데 한 90억 년은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주계열성인 거에 얘가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이 주계열성이어서 태양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나중에 수명이 다 하잖아요. 그럼 태양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삼켜요, 이제 나중에. 그건 한 50억 년 남았으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력 수축 에너지는 뭐냐면, 원시별이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 탄생하는 것까지 지금 한 거고, 그러면 계속 주계열성으로 사냐?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 진화를 하면서 또 다른 물질들을 만듭니다. 자, 근데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를 해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에,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이후에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질량이 커야지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핵융합은 핵이 융합돼서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은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돼. 이거보다 훨씬 커. 근데 적색 거성에서는 탄소까지 만들어. 탄소까지 만들어. 탄소는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6번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가 6개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까 내가 90여 종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90여 종 있는데 태양에서는 6번까지밖에 못 만들어. 왜냐하면 처음에 질량이 작아가지고 그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수명을 다 한 거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층이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뭔가 뿌옇게 되거든요. 그런 거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가운데는 탄소들이 많이 뭉쳐있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탄소랑 산소랑 좀 비슷한데, 이제 이게 6번이고 8번인데, 요것도 약간 만들어지는 거, 산소는 약간 만들어지는 거고, 주로 헬륨, 탄소,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드는 게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별이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 그러면 다시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다가 한 1억 켈빈까지 되면은 헬륨을 가지고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수소가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중심부 바깥에 있는 수소를 다시 핵융합 반응을 시키고, 여기 중심부는 헬륨이 됐고요. 여기에서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에너지 때문에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해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야. 집중을 하셔야 돼. 팽창한다라는 거는 커지는 거지. 커지면 거성이 되는, 거성. 커지니까 거성이 되는데, 팽창하면은 표면의 온도는 낮아져. 표면 온도. 표면의 온도가 낮을 때
색깔이 적색이 되는 거예요. 적색.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퍼지는데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적색 거성이 돼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을 하다가 중심부가 수축을 하다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을 가지고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 반응하면 주로 탄소를 만들고 일부 산소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탄소가 많은 탄소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심 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이 종료된 이유 별의 중심부 구조 이렇게 써 있는데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적색 거성. 근데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수축을 하다가 이렇게 수축하다가 못 이기면 이렇게 팽창하거든요. 바깥층은 팽창하여 우주로 물질을 방출하는데 그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중심부는 수축을 하여 백색 외성이 됩니다.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나중에 별이 봐봐 여기가 이렇게 쓱 뭔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여기에 가운데 백색 외성이 있어요. 여기 잘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백색 외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량의 태양 정도인 별은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든 탄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주변을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별이 또 되는 거예요. 순환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고 믿으시고 엄청 신기한 일이고 그거를 다 과학자들이 알아냈다는 것도 신기하고 행성상 성운 이런 행성상 성운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운데 하얀색 뭐 하나 있어요. 이런 게 백색 외성인데. 근데 행성상 성운은 좀 고요하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이런 게 행성상 성운입니다. 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좀 엄청 격렬하게 생겼어요. 이거 봐봐. 요런 게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행성상성으로 이렇게 쓱 나가는 것 같고, 이거는 뭔가 진짜 뻥 터진 것 같잖아요. 그쵸?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면 주계열성이었다가 초거성이라고 하는 게 돼. 아까 얘는 뭐였지? 적색 거성인데, 얘는 엄청 큰 거성이 돼.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도 많아요. 1000배 막 이런 별들도 많아. 반지름이 1000배면은 뭐 엄청난 건데. 자, 봐봐요. 초거성이 되는 별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주계열성은 똑같아. 주계열성은 수소가 헬륨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고, 그 이후에 계속 얘는 수축하면서 온도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뭐 산소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막 이런 게 막 다 돼요. 그러다 보면 뭐까지 되냐? 철까지 된다. 철까지 된다. 아셔야 돼요. 철은 26번이야. 26번 FE 철. 철까지는 초거성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92번까지 있다고 했는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철이에요. 그래서 철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 이상 되는 거는 조금 불안정한 애들이에요. 우라늄 이런 거 불안정하니까 핵분열하는 거거든요.
소고성에서는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요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축을 합니다. 별 중심부에서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중심부로 급격하게 수축을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못 이기고 뻥 터져요. 그러다가 매우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이때는 온도가 엄청 높아요. 초신성 폭발할 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이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은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요런 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데, 이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고, 요런 데는 무거운 원소들이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뭐 철, 우라늄, 뭐, 금, 은, 뭐 이런 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새로운 별을 만드는데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고 가운데 초신성 폭발로 남은 중심부에는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돼요. 중성자별. 백색 외성도 밀도가 큰데 그거보다 밀도 더 큰 게 중성자별이고, 그거보다도 더 크면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블랙홀은 중력이 커서 빛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조차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블랙홀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서요,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개념 속속 요거 잘 읽고 해보시고요. 자, 해봤죠?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러니까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 되고 이래도, 그래도 우주에 퍼져 있는 거는 수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수소가 제일 많고, 이거는 앞 시간에 했죠.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데 질량비가 3대 1이다. 수소랑 헬륨에 했죠. 그거 기억하시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헬륨입니다. 헬륨.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는, 이건 잘 모를 수는 있는데 탄소입니다. 탄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거는 철이고, 철.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운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서 원시별이 생성이 된다. 칸 채워보시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철 쓰시고, 금, 납,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이 된다. 됐죠? 아실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별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거기까지 한 거야.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은 조금 있다고 36쪽 내신 탄탄에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해보자. 자, 다 못한 거는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면서 잘 들어보시고, 뭐 다 맞은 친구도 있습니다. 다 맞은 친구도 잘 들어주시고, 지구의 구성 원소를 물어봤잖아? 뭐 되었다? 그러면 봐야지. 책 보고 지금 외우는 거지. 응? 뭐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정도 있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지. 그쵸? 철, 산소, 규소, 순이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몰라도 앞에 거 보면 알잖아. 철, 산소, 규소, 순이잖아. 그쵸? 철이고, 이거는 산소고, 그 다음에 A는 철인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은, 태양의 한 10배 정도는 되는 별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아직 태양계 형성 과정은 안 배웠지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지구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구에는 철이 있죠, 그쵸? 그런 얘기는 태양계 만들어지기 전에 요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태양 만들어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어가지고 여기 철이나 이런 게 있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지구에 철도 있고 뭐 철이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물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보다 한 10배는 돼야 돼. 그 다음에 산소, 비산소죠.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다. 맞죠? 이 산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되었을 때 만들었다. 그거는 수소랑 헬륨이 그렇게 된 거고, 이거 틀렸죠? 적어서 얘는 수소, 헬륨은 이렇다. 자꾸 공부하는 거라니까. 괜히 적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따라 적으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되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철 뭐 이런 게 주요 원소인데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게 맞죠. 니은 예. 한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우주, 사람, 지구 이런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소, 헬륨은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다. 이거 맞아. 얘네가 대부분이야. 얘네가 합쳐가지고 98%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별의 진화와 과정에서 만들었다. 맞죠? 산소인데 산소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고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빅뱅 직후 만들어졌다.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지구 구성하는 게 철인데 철은 빅뱅 직후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이니까 틀렸죠.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다. 별은 성운 내부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수축하여 생성된다. 왠지 맞아 보이지만 이게 균일하게 퍼져 있으면은 별이 만들어지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밀집된 부분이 있어야지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균질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운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고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이 된다. 주기율성이 된다. 니은디귿 4번. 그 다음에 별의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건데 아직은 뭐 성운이나 아니면 원시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성운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 맞는 것 같고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고 커다란 성운에는 하나의 별만 생성된다. 선생님이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커다란 성운에 여러 개의 별이 같이 생성이 돼. 없네? 여기 온도가 중력 수축하려면 그러네. 미안해. 잘못 읽었다. 성운의 온도가 낮아야지 처음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미안해요. 이게 내가 수축하다가 높아지는 거지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맞네. 답 2번이네요. 다음에 주계열성 내부에서 에너지 생성하는 반응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기억 맞고 4개 수소 원자핵은 1개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크다. 이거 좀 맞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4개 합친 거보다 요거 하나가 더 작아요. 질량이.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질량이 더 큰 겁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도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이거든요. 태양의 내부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7번에
별의 진화 단계 중 별의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 헬륨이 생성이 되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어야 되고, 핵융합 반응의 이름이 헬륨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면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되면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난다. 이렇게 써져 있는 애가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여기는 아직은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실까? 여기는 아직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단계에서 헬륨도 만들어지고 있고 탄소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설명할 때 설명을 들으셔야지 딴짓 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설명을 잘 듣는 거를 습관을 기르세요, 제발. 그래야지 뭐가 달라집니다.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가는 과정이 가네요. 행성상 성우는 적색거성 이후에 여기에서 행성상 성운이 있고 백색 외성은 가운데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맞고요. 각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는 올라가는 건데 팽창하다 보니까 표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이 돼. 적색. 온도가 낮으면 적색이거든요. 온도가 높으면 이제 파란색 쪽이고, 별의 중심부의 밀도는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보다 크다. 아니, 백색 외성이 더 커요. 백색 외성은 뭐 탄소 그런 걸로 주로 되어 있고, 주계열성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백색 외성이 더 큰 겁니다. 중심부 밀도가. 한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에 중심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제 A에는 탄소와 산소가 있을 수가 있죠. A에 있을 수 있는 주요 원소 2개, 탄소, 산소. 일단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모르면 앞에 빨리빨리 보세요. 시간 아까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아직 못한 친구들 많았거든요. 바로 있는데 왜. 이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넘기지도 않고 있는 거 모른다고 해서. 풀을 시간 줬는데 그 공부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모른다라고 그냥 그냥 안 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 시간은 충분히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탄소, 산소가 있고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두 원소의 주요 생성 시기. 이게 주요라는 말이 붙은 거는 헬륨도 그 주계열성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은 대부분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헬륨은 주로 빅뱅 초기에 생성되었고 이 두 원소 탄소와 산소는 별 내부에서 생성되었다. 이렇게 쓰셔야죠. 네. 물론 이게 더 나중에 생성이 된 거죠. 생성되었고, 이거는 별 생성 이후,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얘가.
생성 시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더 나중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이거는 이제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진이 뭔지 모르면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초신성 폭발이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 진화하면 이렇게 안 돼요. 행성상성운이고, A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얘가 뻥 터질 때 엄청 밝게 보여요. A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는 이야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별 중심부인데 보니까 탄소, 산소 이외에 네온, 마그네슘, 황, 규소 이런 애도 있죠? 맨 가운데는 철일 거고, 이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되고요. 이 별이 진화하면 백색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별은 나중에 뭐까지 됩니까? 중성자별이랑 블랙홀까지 됩니다. 중성자별, 백색외성은 이제 태양 정도. 이 별의 중심부 온도는 태양 중심부 온도보다 높고요. 이 별은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지. 한번 하시면 되고요.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철.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에서 생성되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프린트 먼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프린트 먼저 풀어주세요. 이거 같이 하면서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은 1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3번까지만. 자, 별의 탄생 과정은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수소, 헬륨 등이 모여 성운을 형성한다. 뭐 성운이 있고, 성운에서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스스로 빛을 내면서 주기율성이 되는 거다. 가나라다. 1번. 1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시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맞고요. 모이면서 아직은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1번 답이고. 우주에서 별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 중심에서 최종적으로 헬륨까지 생성된다.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탄소나 산소까지, 보통 책엔 탄소라고 나오는데 우리 책엔 산소도 나와서 탄소나 산소까지 생성이 되는 거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 폭발한 후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고, 태양은 주기율성 단계 이후 적색 거성이 되고 행성상성운과 백색외성으로 최후를 맞게 된다. 이게 맞죠? 이건 답이고. 자,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는 건 주기율성 단계인데 중심부 온도가 100만 켈빈은 안 됩니다. 1000만 켈빈 이상.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돼.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 내부에서 헬륨의 양은 증가를 하는 거죠.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계열성 단계에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적색거성 단계에서 그런 거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은 2단계에서 보낸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겁니다. 답 4번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고요. 중심부에 있는 원소일수록 먼저 생성된 게 아니고 얘는 나중에 생성된 거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 구조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철이 만들어지는 반응이고요. 요거는 아직 이제 예전에는 뭐 그랬겠지. 주기율성을 당길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답 2번. 성운이 원시별이 됐다가 별이 되는데, 가에 가스 구름이 중력 작용으로 수축하 형성된다. 이거 맞아. 이게 가스 구름이 뭐 성운이 되는 건데 맞고, 나에서 다로 갈 때 별의 내부 온도 높아집니다. 중력 수축으로 높아지고, 가에서 처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핵이 생성된다. 맞죠? 5번. 이름은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생성되는 거는 헬륨 핵이죠. 5번 답이고요. 7번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원소는, 이거는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는 원래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를 원료로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지, 수소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1번.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철이 가장 무거워요. 다음 중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금은 아니야, 금. 납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우라늄 아니야. 산소, 철, 이렇게. 이런 거는 초신성 폭발할 때입니다. 1번, 3번. 그림은 이제 이거는 태양 정도, 얘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 그러면 이제 얘는 초신성으로 진화할 수 있고, 이건 지금 현재 태양은 얘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얘가 되고,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현재는 중심부 온도는 가가 더 높은 거고요. 질량도 가가 더 큰 겁니다. 기억 니은 부르셔야 되는데 답이 없네. 기억 디귿이구나. 가보다 나가 높다라고 써있구나. 틀렸구나. 기억만 불러야 되네요. 중심부 가보다 나가 높다라고 되어있네. 기억 1번이네. 답 1번 하시고, 원시별이 주계열성이었다, 적색거성이었다, 백색외성이 되면 태양 정도 질량인 거고요. A 과정에서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에 의한 것이다. 이게 맞아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B 과정을 통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 중심부에서 탄소가 만들어진다. 탄소까지도 만들어지고, C 과정에서 별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이거 맞죠? 그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겁니다.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 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맞기는 한데, 이게 태양보다 훨씬 커야 되긴 한데 뭐 틀린 거 아니니까. 무거운 원소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요. 이게 무거운 원소는 양성자수가 많아요. 근데 양성자수가 많으면 얘가 결합하는데 힘들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플러스끼리 밀어내니까. 그래서 무거운 원소일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 반응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는 연료가 되는 원소보다 무겁다. 무겁죠. 네. 연료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걔보다 더 무겁지. 맞는데, 5번 답이고. 혹시 내가 틀리게 답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요것도 무거운데, 이 중에 더 무거운 거는 블랙홀까지 되는 애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게 C가 제일 무거운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초거성일 때 모습이고, 초고성일 때 나의 모습이고요.
B는 C보다 질량이 작은 아니 C가 더 블랙홀까지 되는 게 질량이 더 큰 거고요. 초신성 폭발할 때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맞고요.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 아닙니다. 태양은 저거까지 안 돼요. 부계열성 단계에서 A와 C 모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맞아요. 처음에는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니을이 없네. 초신성 폭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부계열성 단계에서 A와 C 모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이것도 맞고.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나타나는 질량이다. 이거 아니고. B는 C보다 이거 맞네. 미안. C가 더 큰 거죠? 우리 내가 잘못 읽었어요. B가 질량이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네. 기역 니은. 4번 여기까지 하고 됐죠? 다시 책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33쪽까지 했고요. 33쪽까지 했고 이제 태양계랑 지구 형성되는 거를 배웁니다. 태양계와 지구 형성.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근데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구에 철, 우라늄, 금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후에 성운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5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 태양계 성운의 형성, 우리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로 거대한 성운이 형성되었다. 지금 은하가 있는데, 은하 안에 이제 우리 태양계 이 정도 있거든요. 태양계 여기에서, 이게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 있었고, 그 성운이 있었는데, 그래서 태양계 성운은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수축하였고, 수축하다가 얘가 서서히 회전을 합니다. 회전. 수축을 하다가 이게 회전을 하면 원반이 생겨요. 원반이라고 해요, 여기를. 그래서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원시 태양은 원시 별인 거죠. 아직 주계열성은 아닌 거죠. 자, 성운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져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졌고,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원시 태양 바깥쪽에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자,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성운이 매우 컸는데 수축하다 보면 성운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 원반이 생깁니다. 원반이 생긴다. 크기가 작아질수록 각운동량 조전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은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서 주계열성인 태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시 원반에 있던 애들은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먼저 돼요.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미행성체가 된다. 근데 그 미행성체들은 서로 또 충돌해서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은 행성이 8개 있거든요. 태양계에. 근데 원시 행성은 더 많았어요. 행성이 더 많았어요. 근데 얘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히면서 이게 덩어리가 되냐고.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원시 행성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더 큰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8개만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지구가 만들어질 때 다른 행성들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시 원반으로 있다가 여기 모이고 해서 행성들이 만들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 행성들의 공전 궤도
같은 면상에 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구잡이로 도는 게 아니잖아. 다 똑같이 이렇게 돌잖아요. 또 같은 방향으로 돌고 이게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특징이 태양에 가깝게 있으면은 온도가 높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태양에 가깝게 있으면. 그러면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있다가 미행성체로 있다가 모여서 밀도가 큰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진 거고, 태양에서 멀리 있는 데는 밀도가 작은 원시 그 미행성체들이 모여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아까 먼지, 가스 이런 원시 원반이 있었는데 태양 가까이 있는 데는 녹는 점이 높은 철, 규소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태양에서 머니까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여기는 이제 얼음 뭐 이런 애들도 미행 성체로 있는 거야. 수증기 이런 거, 메테인 이런 것도 이제 메테인도 얼 수 있어요. 이런 가벼운 원소들로 미행 성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미행 성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원시 행성,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행성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무거운 물질들이 암석 성분이 되어서 원시 행성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뭉쳐서 이제 지구나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이 중간에는 이제 아직 그 이 소행성들이 있어요.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 소행성이. 아직 행성이 못 된 애들이죠. 행성이 아직 안 된 애들. 아마도 목성의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다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목성형 행성은 성분들이 녹는 점이 낮은 좀 가벼운 물질들로 되어 있었고, 그런 애들이 커져서 목성형 행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 성운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수소와 헬륨이다. 그건 또 왜 그러냐면 태양이 얘네 다 합친 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한 99%가 태양이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태양계에서 제일 많은 원소이고,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 중 철과 산소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은 주로 수소, 헬륨 이런 애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소, 헬륨이 철 이런 애들보다 더 많으니까 크기 자체는 목성형 행성이 훨씬 더 크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다시 읽어보면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면 온도가 높거든요. 그럼 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미행 성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철, 규소, 산소 이런 애들이고요. 목성형 행성은 태양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요. 그런 데서 주로 이제 미행 성체로 존재하는 애들이 수소, 헬륨, 메테인 이런 가벼운 물질이었다. 되셨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 화까지이고, 목성형 행성은 목토, 천인데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고 밀도가 크죠. 근데 질량 자체는 목성형 행성이 큰 거죠.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는 작다. 근데 질량은 목성이 더 큰 거야. 워낙 크기가 크니까 목성 행성이 더 큰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태양계 형성이고, 태양계 형성. 이제 지구 형성 과정만 남았습니다. 지구 형성 과정. 자,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태양 근처에 있던 철, 산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던 미행성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뭉쳐요. 자꾸자꾸 모여요.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구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커집니다. 커지다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땅덩어리가 다 녹은 거야. 이건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 바다야. 마그마 바다. 그러면은 무거운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애가 가라앉아가지고
핵이 만들어지고 가벼운 애는 떠서 맨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 형성 이후에 핵과 맨틀이 분리가 돼요. 다시 자 봐. 미행 성체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지구 크기와 질량이 증가하였고 처음에 그러다가 충돌하는 열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철보다 무거운 애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철, 니켈 등 무거운 원소는 철보다 무거운 게 아니지 미안해. 철처럼 이제 무거운 애들, 이런 애들은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였고 암석은 무겁긴 한데 철보다는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떠올라서 맨틀이 형성이 되었다. 핵과 맨틀이 분리가 된 거죠. 중심부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틀은 주산염 광물, 암석이지 암석, 주산염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점차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들면서 식어요. 식다 보면은 지각이 만들어지고 딱딱한 지각이 만들어지고 더 온도가 식으면은 수증기로 있던 애들이 물이 돼서 바다가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미행성체 충돌이 줄어들면서 표면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 처음에 바다는 물 성분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자꾸 이제 비가 육지에 내려서 암석에 있는 성분을 녹여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증발해서 또 녹이고 이러다 보면 바다 성분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지각에 있던 물질이나 이런 게 녹아가지고 되는 거여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고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자, 대기 성분의 변화. 이산화탄소가 초반에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은 다음에 암석으로 돼. 탄산, 석회암 이런 게 되죠. 탄산, 칼슘 이런 게 돼서 점차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는. 지금 대기 중에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씩 인간 활동으로도 증가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리고 질소는 처음에도 많았는데 지금도 많아요. 질소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대로 잘 남아있고 산소는 처음에 없다가 한 20억 년 전부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태어나요. 이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세균들이 만들어져요. 그 이후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많아집니다. 산소는 광합성하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부터 많아지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 이산화탄소는 되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엄청 많은 것을 한꺼번에 했어요. 3, 4, 5번 한번 풀어보시고 엄청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3, 4, 5번 풀어보십시오. 합시다.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심부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여 중심부에서 원시태양, 일단은 원시태양이 형성이 되었다. 원시 원반에 있던 성간 물질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을 먼저 하고요. 이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성장해서 미행성체들이 이제 원시행성이 먼저 되는 겁니다. 원시행성이 탄생하였다.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에서 형성된 게 맞고요.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의 주요 구성 원소가 되었다. 맞죠? 태양계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많이 분포하였다. 아니죠. 태양에 가까울 때 무거운 원소가 더 많이 분포했었던 거고요.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원시 지각은 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마그마 바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나고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해하시죠? 다 나갔습니다. 10분 샀다가 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고요. 그쵸? 태양계 형성 13번부터 또 풀어볼게요. 13번부터 1등급 도전까지 다 하겠습니다. 38쪽부터 39쪽까지. 이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 성운이 수축하고, 태양계 성운 형성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성운에 수축하고, 그러다 보면 원시 태양과 원반이 먼저 형성이 되고, 회전도 해야 됩니다. 수축하면서. 그러다가 원시 행성 태양계 형성,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이 되겠죠? 나가라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양계 성운은 외부 은하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우리은하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이게 맞고요.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 아까 잠깐 가운동량 보존 이런 거 나왔는데, 수축하다 보면은 회전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자는 건 빨라집니다.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는 거고,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그건 아니죠.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가 생기고, 미행성체가 모여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니까, 원시 행성이 먼저, 원시 태양이 먼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시 태양, 가스 먼지, 요런 애들 미행성체 되고, 나중에 얘가 핵융합 반응하면은 이제, 그럴 때쯤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옳은 것을 나타낸 것은, 미행성체의 밀도는 A가 어딨나? A 앞부분이네요. A가 더 밀도가 크죠. 얘가 A 부분이 뭐 암석이나 금속이나 이런 성분이 많은 거고, B 부분은 이제 기체나 수증기나 메테인 가스 이런 게 많은 거야. 밀도는 A가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A가 더 태양에 가까우니까 녹는 점이 높아야지 고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있는 애들이 A보다 B에서 낮았다. 맞죠? A가 높았다라는 거지. 녹는 점이.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시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잘 읽어보시고. 자,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마그마 바다는 미행성체 충돌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가 되고, 마그마 바다가 되면 핵이 무거운 성분들이거든요. 무거운 성분이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생명체 출현이죠. 아무튼 순서대로는 나가라다 순이 돼야 되고요. 틀렸네. 아에서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거다. 무거운 게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는 거고,
밀도가 작은 애가 뜨는 거니까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구의 질량은 다보다 나에서 컸다. 나는 뭐냐면 이제 충돌하면서 질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에서 컸다. 다보다 나에서 컸다 아니고.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모이면서 지구가 커지는 거니까 나는 질량이 작은 거지. 모이고 있는 도중이니까. 2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아직 이렇게 충돌 막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A는 핵이죠, 핵. 가운데가 핵이고. 지구의 표면 온도는 이때는 지금 아직 지각이나 이런 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표면 온도는 가가 높다. 맞죠? 나와 나 사이에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한다. 그렇게는 안 되죠. 여기는 생명체 아직 등장하기 전이고, 나중에 요거 이후에, 이 이후에 바다에서 생명체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나 이후야, 나 이후. 답 2번으로 하시면 되고, 1등급 도전. 자, 이렇게 우주지, 우주에 뭐가 제일 많아? 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탄소야, 탄소. B가 탄소가 맞고요. A에서 C 중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수소다, 수소. 수소 맞고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C는 주로 광합성으로 생성되었다. 광합성으로 이게 왠지 맞아 보이지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게 산소가 있긴 한데, 그거는 분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산소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건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원소 C,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 산소라는 그 원소. 이거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하실까, 이거? 그러니까 원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는 물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게 맞는데, 그거 좀 구분하셔야겠네. 이거 좀 어렵게, 문장이 어렵게 써 있네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진화 과정에 있는 두 별인데, 얘가 아무래도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애죠? 가운데에 뭐까지 된다고? 철까지 된다고, 철. 여기는 탄소나 산소까지 되는 거고. 요게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적색 거성일 때, 요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초거성일 때, 초거성.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탄소는 별의 질량은 나가 더 큰 겁니다. 나가 가보다 크다.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이게 팽창하다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문장 다 어렵다. 수축을 하다가 폭발해요. 수축하다가 못 이겨서 뻑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가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겁니다. 가처럼. 이거는 태양보다 커야 됩니다. 1번 답하시면 되는군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지구 형성 과정이야. 내핵, 외핵, 멘틀, 원시 지각, 원시 바다, 대기. 이거는 제일 마지막이겠지. 아무래도 요 상태에서는. 철과 규산용 광물이 혼합된 암석 상태. 요게 처음이고,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얘네가 녹으면 마그마 바다가 되는 거고, 이해하세요? 마그마 바다가 되면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서 핵하고 내핵, 이런 핵과 멘틀 이런 게 분리가 되는 거고, 시간 순으로는 다가나순이고.
지구의 반지름은 이렇게 마그마 바다가 이렇게 될 때, 그때 좀 더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다보다 나일대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러다가 요렇게 되는데, 미행성체들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조금씩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보다 나일대, 요때보다 요애가 좀 커요. 그러니까 나일대가 크다. 이거 맞아. 나단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이게 원시잖아. 원시. 탄소는 생명체 생기고 나서 나중에. 그런데도 가장 많지는 않아. 요 단계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게 얼마 정도 시간 지난지는 모르겠네. 어찌됐건 산소는 아니야. 산소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아니면 질소입니다. 산소는 아니고 질소나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 네. 산소는 아닙니다. 2번 고르셔야 되고, 아까 그 질소 성분의 이제 이 변화 있죠, 요거. 그러니까 얘가 이산화탄소나 질소가 많고 산소는 나중에 많아지는 거야. 그래도 질소가 더 많으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적은 없으니까 산소가 많다. 이건 틀린 질문이죠.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얘 다음 얘가 될 거고, 미행성체들은 공전 궤도면은 현재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이다. 아니지, 수직이 아니라 이제 평행한 거, 나란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 생기는데 얘가 이게 회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성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랑 얘가 수직일 이유는 없지. 나에서 원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현재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다. 아니죠. 예전에도 이렇게 돌았고 지금도 이렇게 도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시 태양의 표면 온도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높지. 왜냐면 원시 태양은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더 에너지가 많고 표면 온도도 높지. 나일 때가 높다. 한번 1등급 문제라 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할 게 많이 있어서 오늘 많은 걸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엄청 많이 한 거 사실은. 그러니까 별의 일생도 했고, 별이 이제 성운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 이런 물질들 만들어지는 것도 했고, 태양계 형성 과정, 지구 형성 과정도 한 거예요. 오늘 엄청 많은 걸 했습니다. 아까 미니 테스트 풀던 거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 풀어주시고요. 이거 같이 해보고요. 14번에 미행성체도 충돌하여 원시행성이 형성된다. 이건 좀 나중일 것 같고,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한다. 이거는 이제 더 앞이고요.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주변은 원반이 형성된다. 회전하면 원반 생성되는 거니까 요 순서겠죠. 가 순서겠죠. 나다가 아니고, 나단계에서 성운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증가했다. 수축을 하면은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도 증가합니다. 기억을 이루는 물질들은 원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였다. 그렇죠. 네, 니은 디귿 하시면 되겠네요. 4번 14번에 4번이고,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 과정 순서는 수축화 회전, 원시 태양 형성, 태양계 성운은 먼저 있어야 되고, 원시 태양 다음에 원시 행성이니까 요거네. 아니고
B에서 성운이 수축하여 반지름이 줄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 맞아요. 수축하다 보면은 이제 회전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평균 질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태양의 질량은 기역이 큰 겁니다. 기역이 크다. 밀도는 니은이 큰 거고. 기역의 주성분은 뭐 수소나 뭐 헬륨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애들은 무거운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 아니죠. 기역, 니은, 니귿 고르시면 됩니다. 3번. 다음에 16번에 수금지화네요. 목성형 행성에 비해 질량이 작고요.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는 크고요.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예. 금속이나 아니면은 암석 성분 이런 것들은 녹는 점이 높은 겁니다. 2번 답이고. 자, 이건 지구, 금성, 화성 중 하나인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인 게 1A인 게 지구야, 지구. 이게 지구고요. 지구보다 좀 멀리 있는 게 화성이고 1.5배가 되는 거죠. 지구보다 가깝게 있는 게 금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행성이 지구인 거 아시죠? 지구. 나는 가보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뭐 지구에 생명체 많은 거 알죠? 근데 여기서 뭘 보고 또 알 수가 있냐면 온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씨잖아요.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데 가는 온도가 너무 낮아요. 마이너스 63도씨면은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는, 이건 좀 어렵다. 이산화탄소가 둘 다 많은데 온도가 얘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실효과가 커서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얘는 이산화탄소가 0.01기압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얘는 95기압이면 지구보다 95배 많은 거예요, 공기가.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다가 더 큰 거죠. 가보다 다에서 더 크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예요. 온실효과가 높게 나타나면은 온도가 높거든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4번. 방금 배운 거랑 좀 이제 안 맞아서 어려울 수 있겠어요. 8번에 원시지구는 계속되는 미행성체의 충돌로 뜨거운 마그마 바다가 상태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산소와 규소 등의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이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1번이고. 그 다음에 지구 형성 과정에서 가에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 왜냐면 미행성체들이 자꾸 충돌하다 보면 지구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증가한다. 맞죠? 왜냐면 마그마 바다에서 핵이 만들어지는데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지구 중심 밀도는 증가하는 거죠. C 과정에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지각 형성, 원시 바다 형성, 생명체 탄생. 원시 바다 생성된 거 맞네요. 4번. 그러니까 요 그림 잘 나타나있네. 이제 요랬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미행 성체들이 막 이게 충돌하니까. 비시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 무거운 물질들이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이 형성되었다. 맞는 얘기죠. 네.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아가지고 핵이 형성된 거 맞죠. C 시기에 대기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뭐 그럴 이유는 없어요. 아직은 광합성 하는 세균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A에서 C로 갈수록 표면의 온도는 계속 높아졌다. 요때는 높아지는 건데 요때는 낮아지는 거지. 높아졌다 낮아지는 거지. 요때는 낮아지는 거죠. C는. A는 높아지는 거고요. A나 B 뭐 이런 건 높아지는 거고, C는 낮아지는 거죠. 계속 높아졌다는 아니지. 이해하시죠? 1번. 1번 고르면 됩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중단원 정복하기 좀 풀다가 갈게요. 숙제는 안 내주는 대신에 좀 풀다가 갈까? 40쪽도 안 풀려져 있죠? 40쪽 안 풀려져 있죠? 네. 네. 11번까지 좀 풀어봐 주세요. 11번까지 좀 풀고 답 맞추는 건 다음 주에 할게요. 혹시 안 되면은 여기까지 숙제해. 이만큼은 숙제해. 1번부터 11번까지 푸는 거는 숙제입니다.